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비선 의료 의혹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씨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죠.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생생한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 녹취를 저희 뉴스쇼에서 꼼꼼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박찬정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YJ콥스 메디칼의 대표죠. 박채윤 씨하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간의 통화 내용 우리 박 변호사님은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콥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원이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을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라호텔 예. 김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고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이거죠. 박채윤 씨하고 안종범 수석 간의 대화 내용.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라고 말하자 앞으로도 딸 일 더 많으실 거다. 추석 선물 준비했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추석 지나서도 받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순간적으로 아주 기분이 유쾌하네요. 제가 뇌물 받은 기분입니다. 아주 뇌물 받은 기분이고, 참, 또 본능적으로, 나도 저런 전화를 한번 받아봤구나 생각했는데, 저건 이번 이 일이 말이죠. 예.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구체적으로 뇌물이 오간 구속자 중에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인데, 그렇죠.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예. 제가 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예.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부회장, 김무선 부회장하고, 예. 이게 문자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아하. 그 김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의 이 사면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안종범 수석의 전화 문자지를 받고, 예. 그게 답신으로 이 태산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반드시 갚겠다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지. 이것도 공개가 됐죠. 그러면 말이죠. 예. 이 경우에 대한민국 상식으로는 그 태산 같은 은혜가 말로 갚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말로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 특검이 지금 그 부분 최태원 회장의 특사와 관계해서 안종범 수석의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예. 뭔가 그쪽하고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이 박채윤 씨와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안종범 수석이 이런 식으로 받아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예. 따라서 특검이 이번에 이런 것까지 더 벌려서 수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검찰이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이런 부분. 특검이 이렇게 종료가 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죠. 형사소송법에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말이죠.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개인이 공직자에게 자기의 이해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나 금품을 갖다 주는 것이 이제 그걸 뇌물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받는 걸. 근데 이 경우는 YJ콥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지요? 박채윤 씨 남편. 김영재 원장. 네, 그거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무슨 창조 융합 사업 이렇게 얘기하나요? 융합이다 이래가지고 표본적으로 10억을 지원한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5억 받았다 이제. 그 15억의 출처가 국가 예산이고, 예.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고, 물론이죠. 그것은 국고, 나라의 곳간에 있는 돈을 15억 퍼주고 그걸 갈라먹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뇌물죄보다는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 국고를 마음대로 갈라먹은 이것은 반역죄에 준해가지고 엄벌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뇌물죄라도 이거 경우는 예. 국가 재산, 국고를 탕진한 경우니까 예. 국적죄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국적죄. 국적죄요? 국가의 도적
놈들이다 이거지. 국가의 도적질을 한 놈들이니까 그러네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이걸 깨달은다면 예. 국가법의 뇌물조항 중에 특별히 국가 예산을 갈라먹는 이 국적죄는 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만들 것을 내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TBS망을 통해 가지고. 반역죄, 국적죄, 국가도적죄. 그러니까 이 국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 국가 돈을 퍼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해버린,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런 말씀인데. 얼마나 이렇게 달콤합니까? 어? 얼마나 달콤하냐. 그러게요. 근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선물 받고 특혜 준 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나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최순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몰랐고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몰랐고 다 모른다는 선긋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순실을 철저하게 봐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미르 K스포츠재단을 비롯해서 삼성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탄생하도록 우격다짐으로 문영표 장관한테 지시해서 문영표 장관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박 대통령은 말이죠. 예. 대통령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행사를 해야지. 왜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기하고 오랫동안 자기 뒷뒤를 봐줬다는 그 여자에게만 그 이익을 챙기도록 그에만 왜 대통령 권한을 행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최순실이 자기 딸의 친구 아버지 회사, 그 아버지 회사 제품을 현대차에다가 좀 납품하게 해달라라고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 현대차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사 제품이 좋다니까 좀 써보세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래 놓고도 대통령이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그 부분 말이죠. 그 부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훌륭한 중소기업을 왜 이제 이 영업 신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답변했죠. 왜 최순실 씨가 그 관여되어 있는 그것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원수이며 국민 통합의 실천자라고 하는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 김문수 경기지사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박 대통령은 사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공익과 사익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문수 전 지사 역시. 아니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정유라 친구 아빠네 회사 거를 쓰라고 저 현대차한테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나한테 이득 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뇌물을 받게 해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에 국한돼서 했고 그래서 특검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공범관계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범이 일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재물을 분배하는 데 관여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특검이 그렇게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로 표시했고 공범관계에도 표시했는데 이걸 청와대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왜 피의자로 입건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건 헌법주의도 모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봐야 되죠. 지금 압수수색 얘기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청와대 문 열라는 요구에 대해서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 선을 딱 긋고 묵묵부답 최종 답변 안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형사사법부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국가 기밀이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국가 기밀에 관한 게 아니래요. 전부. 이게 국가 기밀에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거부할 것 같으면 말이죠. 이거 형사사법 원래 취지대로 하면 밑에 그 특검보 그러니까 검사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는데 누가 거기서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조력을 요청해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형사사법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벌 회사 압수수색할 때 아무도 방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 근데 이게 청와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무력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충돌이 예상되니까 특검이 후퇴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게 불법. 아, 이게 앞으로 말이죠. 10년, 20년 뒤에는 이번 이 사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 황교안 대행도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그거 법률가인데. 아하, 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자체가 후세에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그것이 거다. 어떻게 해서 국가 기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대상물이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특검이 그 압수수색으로 목표로 한 그 물건과 대상물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만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거 하나 여쭤야겠어요. 심상정 대표가요. 그 탄핵 심판 돌아가는 걸 요즘 보면서 돌아가는 꼴이 어째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 결론이 탄핵이 기각되는 쪽으로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9명의 정원에서 1명 줄면 8명이 됐고, 예. 3월 13일에 또 한 사람 줄면 7명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기각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게. 왜 그런? 서로를 못 믿는 분위기 같은 게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재판관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 중에 저 사람들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런 생각들이 자꾸 해서 이게 한 5명 정도는 찬성하는데 나머지는 반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혹이 의심이라 그렇게 이런 게 짙어지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 경우는 말이죠. 국회가 야당은 전원이 그리고 여당의 거의 절반이 탄핵 소추기에 찬성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국회 전체 의사로 충분히 보아지는 것이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기속돼야 된다. 이게 거기에 얽매여야 된다. 국회 예. 결의에 얽매여야 된다. 근데 분위기가 지금 조금 헌법재판관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탄핵 인용 그러니까 탄핵 결정 쪽으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완중범 수석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묵묵히 일하는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서 욕먹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적질하는 공무원들, 안종범 수석의 이 경우처럼 도적질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벌백계가 본보기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이 국적죄로 나서야 돼. 김영란법에서 지금 규제 대상이 뭡니까? 3만, 5만,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100만 공무원 전체를 바보 만들고 사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이렇게 상정부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고 관계없이 1월 1일자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뇌물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이런 거 그거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된다. 예. 아니 그 부분 하나 꼬집어 사과해야 돼. 대국민. 자기가 100만 공무원 총지휘관인데 그 나머지 선량한 99% 이상의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법까지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놔놓고 예. 그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아직도 대통령인데 법률상. 예. 사과해야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